색채의 마술사가 포근한 솜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아마도 이런 그림이겠지. 이 그림은 인상주의 화가 중 가장 화려하고 예쁜 그림을 그린 화가 르누아르의 작품이야. 푸른색의 옷과 너무 예쁜 빨간색의 모자는 대비되어 강렬하게 보이고, 어린 소녀의 푸른 모자 꽃 장식과 바구니 털실들은 화려하고 다채롭게 표현됐어. 그림 전체에 활기 넘치는 선명한 색상은 자유롭고 변화무쌍한 르누아르 특유의 붓터치로 극대화되고 있지. 그리고 나무와 배경 사이 곳곳에 뿌려지는 빛과 소녀의 뺨에 닿은 빛 표현 또한 너무 아름다워. 르누아르는 평소 이렇게 말했다고 해. 그림이란 벽을 장식하기 위해 있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화려해야 해. 내게 그림이란 것은 소중하고 즐겁고 예쁜 것이지. 그렇지, 그림은 예뻐야 해. 그의 말처럼 두 소녀의 얼굴은 매우 아름답게 표현되었고, 소녀들의 눈동자는 투명하고 선명해서 눈을 뗄 수가 없어. 이 작품은 실물 사이즈로 그려졌고, 두 자매라는 제목과는 달리 실제로는 자매가 아니라고 해. 하지만 이것은 가족 간의 유대와 사랑으로 해석되어지고, 인상주의의 특징인 순간의 분위기와 빛을 포착하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왜 르누아르를 색채의 마술사라고 부르는지 단번에 알게 해주는 작품이지. 르누아르는 나는 걷는 법을 알기 전부터 이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르누아르의 예술관을 볼 수 있는 말로 그의 작품은 여성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 르누아르는 보통 약간 살이 오른 여인들의 몸매나 고운 얼굴에서 행복감을 찾았는데, 파티 테이블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담소하는 여인이나 애인과 춤을 추는 흥겨운 장면을 화려하고 청순한 느낌의 빛과 색으로 그렸어. 그는 다정한 여인들의 눈웃음, 드레스에 가리운 풍만한 육체, 윤기 나는 금발머리와 뽀얗고 흰 살결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인상파 화가보다 뛰어났다고 해. 또한 그림 속 주인공이 대부분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여성을 좋아할 뿐 아니라 미인의 그림은 수집가나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소재였기 때문이야. 그는 마르거나 날씬한 여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젖가슴과 큰 엉덩이를 가진 풍만하고 통통한 몸매의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느꼈어. 그리고 1880년 르누아르가 39살이었을 때 한 여인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 그녀는 르누아르가 꿈꾸던 완벽한 여성이었다고 해. 18살 연하의 샤리고였는데 나중에 르누아르의 아내가 되지. 르누아르는 21살 처녀의 빛나는 아름다움과 분위기에 매혹되어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 그녀는 르누아르가 가장 사랑하는 모델이자 뮤즈, 연인이 되었고, 많은 르누아르의 그림 속에서 불멸의 존재가 되었지. 이 작품은 프랑스 센 강변의 레스토랑 메종 푸르네즈 테라스에서 한가하게 식사를 한 후 술을 즐기는 젊은 남녀들의 모습과 행복한 분위기를 그린 작품이야. 이 작품은 가로 175.6, 세로 130cm로 르누아르의 가장 큰 그림 중 하나로 인물, 정물, 야외 풍경을 모두 그림 속에 담았고, 참석자들의 모습은 한 명 한 명의 초상화를 그린 듯해. 당시 1881년 비평가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은 작품이기도 하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볼까? 꽃모자를 쓰고 검정 강아지와 놀고 있는 여인은 르누아르의 미래의 부인이 된 알린느 샤리고의 모습이고, 밀짚 모자에 소매 없는 옷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은 인상파 화가 귀스타브 카이유보트야. 난간에 기대고 있는 남자와 여인은 이 레스토랑의 아들과 딸, 그 위에 술을 마시고 있는 여인은 여배우 에렌 앙들레, 그리고 그 뒤엔 미술 잡지 편집자인 샤를 에프리쉬, 시인이며 비평가인 쥘 라포르그 등 14명의 사람을 그렸는데, 사실 그들이 누구인지 중요하다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림 속 등장인물들은 우리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준다고 해석되어지고 있어. 이 그림은 친한 벗들에게 둘러싸여 즐거운 한때의 그림으로 그의 행복한 일상생활의 단면과 잘 맞아떨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해. 그에게 인생이란 끊임없는 파티의 쾌락과 한가로운 여가와 같아. 르누아르는 1868년부터 84년까지 인상파 화가들과 샤투섬의 메종 푸르네즈 레스토랑을 자주 방문했는데, 무엇보다 야외 풍광과 햇살이 눈부신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해. 그래서 그 당시 이 샤투섬을 인상파의 섬이라고 불렀다고 해. 르누아르는 인상주의 화가였지만 다른 화가들과 달리 시기적으로 화풍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 이 그림들은 그의 초창기 작품들인데, 인상파인 그의 동료 모네와 같은 주제와 장소를 그렸지만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모네가 풍경과 물에 집중했다면 르누아르는 인물에 중점을 두었고, 모네가 빛의 눈부심과 그 순간에 집중했다면 르누아르는 부드러운 봄 햇살처럼 표현했지. 아무튼 인상파 화가였던 그 역시 1870년대 야외 풍경을 현장에서 그렸고, 모네와 함께 색조 분할 기법을 시도했어. 그러면 여기서 인상주의란 무엇일까?
1860년대 파리의 미술가들이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모네의 건초더미 시리즈를 보면 인상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 시리즈는 빛에 따라 사물의 모습의 변화를 담아낸 인상파를 설명하는 데 좋은 예가 될 수 있어. 인상주의는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거부했고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려 했어. 이런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 모습을 이용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 했던 거지. 또한 르누아르 작품의 특징은 부드럽고 화사한 붓터치와 색을 선명하게 살리고 붉은색의 표현에 아주 뛰어났다고 해. 그것의 시작은 인상주의의 색조 분할 기법에서 왔다고 할 수 있어. 인상파 화가들은 조색을 통해 색을 만드는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색조 분할 기법이라는 것을 고안했는데 이것은 그림에서 점으로 찍은 듯한 모습으로 보여져.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의 원칙은 색을 섞지 않고 원색으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물감은 색을 섞을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순간적인 빛의 모습을 표현하려면 원색으로 그려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물감을 섞지 않고 가장 실제와 같은 색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만약 초록색을 만들고 싶다면 파란색 점을 찍고 그 옆에 노란색 점을 찍어서 조금 멀리서 보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방법을 고안한 거지. 이건 모네와 세라의 그림에서 잘 알 수 있어. 이런 영향으로 르누아르의 그림 또한 선명한 원색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밝은 빛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지. 다만 르누아르를 다른 새 인상파 화가들과 구분짓는 것이 있다면 그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그 배경으로서의 풍경을 그렸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예로 르누아르 초기 인상주의 작품의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알려진 물랭드라 갈레트는 인상파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 이건 파리 몽마르트 지역 물랭드라 갈레트의 일요일 오후를 묘사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초여름의 나무 사이로 비치는 빛을 아름답게 표현했고 그림자의 움직임도 생생히 묘사했지. 전체적인 구도는 많은 사람이 있고 하늘도 배경도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동작을 적절한 배치와 구성으로 균형 잡힌 안정된 구도를 만들었어. 그런데 오른쪽 등을 보이고 앉은 사람은 얼룩이 묻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여. 왜 이렇게 그렸을까? 보통 이 무도회는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어졌다고 해. 그래서 이곳에 가스등이 있었는데 낮에 나무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면서 그 햇빛이 가스등에 투과가 되어 분홍색의 동그란 빛들이 사람들 사이로 쏟아져 내린 거지. 이것은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변화하는 빛의 흐름을 잘 표현한 것이고 이런 빛과 사람들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세부 묘사를 생략하고 간결하면서 흐릿하게 처리했어. 당시 이걸 본 비평가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건 자줏빛 괴물 같다 라고 비난을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인상파 최고의 그림이다라는 찬사를 받았다고 해. 르누아르는 줄곧 젊을 때부터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그렸다고 하는데 1880년대 초부터 목욕하는 여인을 주제로 더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 마지막에 이르러 가장 풍만하고 충실한 육체감과 자연의 생기 있는 색채를 결합하기 위해 르누아르는 목욕하는 여인이 가장 알맞은 테마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만년에는 목욕하는 여인들의 연작을 그리게 되었어. 이 작품은 세상을 떠나기 전 해의 작품으로 그의 그림에서 육체의 풍만이라는 점에서는 루벤스의 누드가 연상되기도 하지만 그 감미로운 느낌의 프라고나르나 부시에 같은 18세기 로코코적인 관능미도 충분히 볼 수 있어. 그림의 배경은 지중해처럼 보이는 몽환적인 풍경 속에 나체의 여성들이 느긋하게 목욕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야. 이 작품에서 상단의 여인은 르누아르가 거의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렸다고 하고 하단부의 여인의 이름은 데데라고 하는 배우 지망생이고 르누아르의 모델이었어. 그런데 그녀는 르누아르의 둘째 아들인 장 르누아르의 뮤즈이기도 했다고 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둘째 아들 장 르누아르는 아버지의 모델이었던 데데와 사랑에 빠지고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었는데 르누아르가 죽자 데데는 장과 결혼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녀는 장의 초기 영화들에 출연을 하게 되지. 장 르누아르는 영화사에 남을 걸작들을 만든 영화 감독이 되었고 데데 또한 유명한 여배우가 되지. 아무튼 르누아르에게 데데는 생애의 마지막에서 그의 열정을 이끌어낸 뮤즈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가 그림으로 미를 그려냈다면 아들은 영화로 미를 그려냈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실제로 2014년 르누아르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어. 그럼 르누아르의 그림 속 뮤즈들은 누구였을까? 르누아르의 첫 번째 뮤즈는 리즈 트레오라는 모델로 그의 초기 작품에서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르누아르와 리즈는 동거로 아들과 딸을 낳았지만 르누아르가 프랑스 러시아 전쟁에 징집되며 멀어지게 되었지. 두 번째 모델은 마고로 알려진 마그리트 르그랑이야.
르누아르는 마고를 모델로 10여 점 정도 그렸는데 배운 것도 기술도 없는 마고가 파리에서 당장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직업은 화가의 모델뿐이었지. 그래서 마고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모델 일을 시작했고, 따라서 마고가 책을 읽고 있는 이 그림은 처음부터 설정이었던 거지. 이 그림을 그리고 약 5년 뒤 1881년 마고는 장티푸스로 사망하게 됐는데, 비록 힘든 삶이었지만 르누아르는 마고를 세상 누구보다 책 읽는 기쁨을 누리는 뮤즈로 남겼어. 그리고 세 번째 뮤즈는 르누아르의 아내가 되는 알린느 샤리고야. 그녀는 18살 연상의 르누아르를 만나 아들 셋을 낳았는데, 장남인 피에르는 배우, 차남 장은 영화감독, 막내 아들 클로드는 도예가가 되었지. 당시 대부분의 모델들은 수입이 변변치 않았는데 알린느 샤리고는 화가의 아내가 되자 그녀의 삶은 점차 안정되었어. 그러나 대다수의 모델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여러 남자들의 추파를 견뎌야 했다고 해. 그리고 마지막 뮤즈는 르누아르의 마지막 작품의 모델이었던 데데였지. 오키스트 르누아르는 프랑스 리모주의 가난한 양복점집에서 7남매 중 6째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고 해. 그리고 이를 알아본 아버지는 그를 13세에 도자기 공방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시작하게 했지. 르누아르는 접시에 꽃다발을 그리면서 색채와 조각 장식을 배우고 익히게 되었어.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밤에는 장식예술과 소묘 등을 배우러 다니는 등 미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지. 후에 샤를 글레지의 공방에서 클로드 모네, 시슬레, 피사로와 같은 인상파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한동안 인상파 그룹의 한 사람으로서 눈부시게 빛나는 색채 표현을 하며 극찬을 받았어. 그의 생애는 평온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심한 신경통으로 고생을 하고 70이 넘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손이 마비되었다고 해. 나중에는 입으로 붓을 물고 계속 그림을 그렸어. 죽기 3시간 전까지도 붓을 놓지 않고 그림을 그렸던 르누아르는 이제야 그림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남기고 1919년 7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돼. 고통을 감내하고 그린 그림이라지만 만년의 그의 그림은 즐겁고 예쁜 것이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처럼 밝고 아름다운 색으로 가득 차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 언제든 햇빛을 쬐고 싶다면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자. 버릇 온 김에 보너스 이야기. 물랭드라 갈레트가 뭐지? 물랭드라 갈레트는 몽마르트 언덕 근처에 재분소용 풍차가 있는 정원인데 빵과 과자를 팔던 곳으로 물랭은 풍차라는 뜻이야. 19세기 드브레 가문은 갈색빵인 갈레트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인기를 끌었고 이곳으로 커피와 술을 곁들여 먹는 젊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유흥 중심지로 떠오르게 된 거지. 당시 젊은이들은 여성과 남성이 자유롭게 만나 연애를 할 마땅한 만남의 장소가 없었는데 그들은 이곳에서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춤추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대. 지금까지 버릇 온 김에 보너스 이야기. 안녕.